안녕하세요. 죽상TV 3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빡세다. 오늘 끝날 때, 분데스리가 이때다 한번 드릴게요. 분데스리가 이때다. 갈까? 말까? 자, 오늘 방송을 내일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NBA가 8시 이전 경기가 4경기가 있어가지고 애매모스크리 하죠. 애매모스크리 해가지고 오늘 그냥 8개 한꺼번에 원샷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아침에 공지사항에 올릴게요. 마감 NBA가 다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NBA를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 거르는 작업도 좀 해야 되고,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낮 경기는 아주 깔끔하지는 않죠. 아주 빡세게 적중을 했습니다. 정관장 오바는 0.5 오바가 났어요. 정관장 오바 0.5 오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정관장 이놈의 새끼들이 무슨 개똥 같은 소노보다 뭘 잘하는 게 있다고 1.2 배당을 받냐. 소노 역배당 한번 가봐라. 그죠? 소노가 이겼어요. 말이 안 되지. 그 다음 현대캐피탈, 제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셧아웃 승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대0으로 이겼어요. 그죠?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 흥국 마인승, 제가 뭐라 그랬어요? 흥국이 이긴다. 흥국이 이긴다. 그런데 쉽게 못 이긴다. 아베크롬비의 몰빵과 폼프니의 세터 능력 때문에 한 세트는 흥국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25대 15라는 스코어로 한 세트 2세트 졌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3대 1이라는 스코어까지 얘기했는데 3대 1로 끝났어요. 마지막 이게 흥국생명 마인 개똥배당 1.45배당인데 야, 이거 4세트 때 또 이거 듀스 가가지고 지는 줄 알았어. 아주 어렵게 이겼습니다. 진짜 어렵게 먹었네. 자, 오늘 뭐 저녁이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가봅시다. 빨리빨리. 자, 첫 번째 경기부터 갑시다. 첫 번째 경기. 2시에 펼쳐지는 경기죠. 필라델피아와 피닉스 선즈의 대결. 자,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정배를 받았죠. 1.42배당을 받고 피닉스가 역배당을 받았습니다. 2.18배당을 받았다. 피닉스 데빈 부커도 복귀했는데 왜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았을까? 일단 데빈 부커는 GTD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출전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 자, 필라델피아 지난 경기 미러키한테만 1점 차로 패배를 당하고 나머지 3경기는 모두 완승을 거뒀죠. 지난 경기 토론토전에서는 조엘 엠비드가 28득점에 13리바운드로 토론토 인사이드를 맹폭격을 했고, 해리스와 우리 타이스 맥시와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64득점을 합작을 했다. 필라델피아가 작년이랑 멤버가 똑같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작년보다 왜 잘할까요? 경기력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 않나요? 필라가 왜 이렇게 경기 내용이 좋을까? 몰라요? 맞추는 분은 킥배 드릴게요. 자, 다음 피닉스 2승 3패입니다. 피닉스가 2승 3패예요. 하든이 없어서, 하든이 나가서, 선수 개개인이 득점을 잘해서,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잘해서, 그것도 뭐 좋은 말이고, 다 맞는 말인데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다음 생각나는 분들은 답하세요. 자, 피닉스 데빈 부커가 복귀를 하자마자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죠. 31득점에 9리바운드에 13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보였는데, 인사이드에서 웬반냠한테 탈탈 털렸어요. 탈탈. 그러면서 131실점. 그때 웬반냐마가 38득점 했죠. 맥시, 가드라인, 벤치.
자, 일단 피닉스가 지난 경기에서 진 이유는 일단 웬반야마를 상대로 너키치가 전반에 나와서 완전히 개똥 싸가지고 후반에 유벤투스를 집어넣었죠. 유벤투스는 나름 뭐 열심히 하고 성실한 선수긴 하지만 딸려 이게 딸려 유벤투스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수비에서 5번 포지션에서 너무나 차이가 났다. 이 경기는 웬반야마도 못 막아서 피닉스가 지금 2번 연속 패배를 당했는데 조엘 엠비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필라델피아 닉 널스 감독이죠. 제가 얘기한 닉 널스 감독이에요. 널스 감독과 피닉스의 보겔 감독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닉 널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감독은 주전 의존도가 좀 커요. 그래서 혹사 논란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주전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뛰긴 뛰어요. 그래서 조엘 엠비드도 퍼질 수도 있긴 있지만 뭐 감독이 잘 시간 조절을 잘 하겠죠. 자,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리와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강승부 가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 우리는 강승부는 아침에 갑시다. 자, 다음 경기. 자, 뉴올리언스와 감독 얘기예요. 감독 얘기예요. 그 답은 감독이었습니다. 닉널스와 보겔 감독의 차이. 자, 뉴올리언스와 애틀란타 상승세의 두 팀의 대결입니다. 뉴올리언스는 4승 1패를 달리고 있고 애틀란타도 지금 현재 3승 2패를 달리고 있죠.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지지난 경기는 브랜든 그램이 빠졌음에도 오클라호마한테 승리를 거뒀고, 지난 경기에서는 자이온하고 브랜든 그램이 빠졌는데 디트로이트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뉴올리언스가 좋은 점은 올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점은 CJ 맥컬럼이 너무나 맹활약을 하고 있죠. 지난 경기에서도 33득점 기록하면서 1번 포지션의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고, 발렌시나스가 23득점에 13리바운드로 디트로이트의 듀렌을 상대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뉴올이 또 올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4번 포지션을 맡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라이언이 지난 경기도 20득점에 70%의 야투율을 보여줬다. 뉴올 괜찮아요. 괜찮고. 자, 애틀란타 최근 4경기 연속 1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공격력이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애틀란타. 트레이 형의 야투율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트레이 형과 머레이가 이끄는 백코트 투지는 최상급이다. 그 다음에 또 애틀란타가 좋은 부분은 인사이드에서 클린트 카펠라가 있긴 있지만 카펠라와 오콩우와 존슨 이 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셋 다 11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어요. 벤치에서도 5번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자, 일단 인사이드 싸움에서는 클린트 카펠라가 자이온 윌리엄슨하고 발렌시나스한테는 안 될 거예요. 이런 뭐 몸빵 때문에 안 되죠. 예, 피지컬의 차이가 되어 있지만 애틀란타는 내일 경기에서는 뉴올리언스가 이 인사이드 수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애틀란타는 트랜지션 게임을 해야 된다. 공격적인 운영을 하면서 스피드 있는 전술을 운영해야지 뉴올리언스 상대로 해볼만 하지. 이런 세트 오펜스를 하게 되면은 뉴올한테 발릴 가능성이 많은 경기. 자, 애틀란타의 올 시즌 평균 득점은 123득점, 평균 실점은 117실점. 뉴올리언스는 언더팀이고 애틀란타는 오버팀인데 이 경기는 애틀란타의 이 템포 바스켓에 뉴올리언스가 따라가야 될 가능성이 큰 경기. 저는 이 경기는 첫 번째 오버, 두 번째는 애틀란타의 프랜승. 자, 다음 경기. 자, 인디애나와 샬럿의 대결. 자, 인디애나 3승 2패죠. 오늘 풀 라인업 알렌도 출전하고 갈란드도 출전한 클리브랜드 상대로 121대 116으로 승리를 거뒀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인디애나 경기는 뭐라고 했어요? 할리버튼이 나오면 오바를 가라 그랬고, 할리버튼이 결정을 하면 오바를 가라 그랬죠. 237점이 났습니다. 기준은 226.5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개오바가 났죠. 자, 할리버튼이 아직 뭐 부상에서 회복이 안 돼서 18득점밖에 못 올리긴 했지만, 근데 브라운이나 터너나 그다음 벤치에서 버디힐드, 네스미스, 스미스 이런 선수들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그러면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자, 샬럿 1승 3패입니다. 지난 경기 휴스턴한테 찌발린 샬럿. 부클한테 브루클린한테 133실점, 휴스턴한테 128실점으로 수비 라인이 개판인 샬럿이죠. 여전히 수비에서는 답이 없는 이 샬럿이고, 자, 이 경기는 약간 이상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상한 부분. 이게 생각보다 인디애나 배당이 좀 높아요. 이 경기는 인디애나가 이기는 경기죠. 백투백이라서 이렇게 배당이 높은 건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 1.28이나 1.32 정도가 주어져야 되는데, 1.41이 주어졌다? 그런 부분이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인디애나 할리버튼은 출전합니다. 네, 결정 안 해요. 출전이 확정이 났고, 이 경기는 오늘 골든스테이트 경기하고 느낌이 약간 비슷해요. 골스가 오늘 그 풀라인업으로 나서고, 오늘 누구랑 했지? 오클라호마의 스가가 결정을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자료에도 주력에 골스 승을 갔어. 마인 승을 안 가고 6.5밖에 안 줬는데, 왜 그런냐면 느낌이 그래요. 배당을 봤을 때. 이 경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인디애나 승리도 물론 좋긴 좋지만, 이 경기는 첫 번째로는 오바 픽하고, 두 번째는 236.5 높긴 높지만 샬럿의 주전 베스트 5도 공격력은 나쁘지 않아요. 제가 냄새난다 그랬잖아요. 골스 마이는 냄새난다 그랬어요. 이 경기는 오늘 골스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첫 번째로는 오버를 가자, 두 번째로는 인디애나 승과 마이 쪽으로 갑시다. 자, 다음 경기. 오늘 골스는 왜 이렇게 간신히 이긴 걸까요?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클라호마가 겁나 잘했어요. 기디를 필두로 해가지고 겁나 잘했어요. 자, 올랜도와 레이커스 경기를 보면, 자, 이 경기는 뭐 지지난 경기에서 레이커스가 겨우겨우 이기긴 했죠. 그때 저는 올랜도 프렌을 갔는데, 올랜도 프렌을 추천을 했죠. 3.5 했는데 그때 올랜도 프렌을 했어. 3점으로 올랜도가 졌기 때문에 프렌을 했습니다. 자, 올랜도 괜찮죠. 이때까지 그 탱킹을 하면서 줍줍한 선수들이 뭐 만키로나 바그너나 카터 주니어나 뭐 이런 선수들 기량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랜도의 조직력이 굉장히 좀 끈적끈적해요. 그런 부분에서 올란도는, 이 새끼들은 굉장히 좀 승패 언어바 가기가 좀 뭐 아리까리한 팀이긴 해요. 승리는 못 가죠. 승리는 못 가고 언더오바 가기가 굉장히 아리까리한 팀이 올란도 매직이고. 자, 레이커스는 3승 2패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클리퍼스 상대로, 풀라인업의 클리퍼스를 상대로 연장 혈투 끝에 130대 125로 승리를 거뒀다. 역시 르브론 제임스는 왜 르브론인가 하는 그걸 느끼게 해준 경기였죠. 38득점에 12리바운드, 앤서니 데이비스가 27득점에 10리바운드, 디안드로 러셀이 27득점에 6어시스트로 세 선수가 맹활약을 했다. 하지만 뭐 레이커스의 벤치 생산 능력은 여전히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지난 경기에서도 3명만 출전을 해서 3명만 득점을 했죠. 그래서 벤치 득점이 18점이야. 이게 다야. 그런데 일단은 이 경기는 뭐 노나먹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레이커스가 지난 경기 3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클리퍼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떡상했다. 그 다음에 뭐 내일 토니 프린스가 부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레디시나 우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 자원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작년에도 올해도 4번의 맞대결에서 레이커스가 모두 승리를 거뒀다. 지금 레이커스가 노나먹기를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이 경기는 레이커스 승 가겠습니다. 거기다 마인까지 가고요. 어느 바는 오바가 더 좋아 보인다. 자, 다음 경기. 어휴, 숨차. 말 너무 빠르죠? 나 왜 이렇게 숨차지? 나이가 먹으니까 호흡도 딸린다. 뭔 개소리인지 알아듣겠죠? 네? 자, 다음 경기 봅시다. 자, 휴스턴과 세크라멘토 경기. 휴스턴과 세크라멘토 누가 이길까요? 휴스턴 3연패 뒤에 지난 경기 사람 샬럿 상대로 9점 차로 승리를 거둔 휴스턴.
1번을 맡고 있는 벤블리, 2번을 맡고 있는 딜런 브룩스, 제일런 그린, 자바리 스미스, 생군, 이 주전 베스트 5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휴스턴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사람 샬럿이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벤치는 개판인 휴스턴입니다. 그런데 휴스턴이 생각보다는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이 맨파워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조직력이 나쁘진 않아요. 자, 세크라멘토 봅시다. 2승 2패를 달리고 있고, 지난 경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상대로 디에런 팍스가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점 차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죠. 그때 2.1초가 남겼고, 클레이 탐슨한테 미들슛을 허용을 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당했다. 근데 일단 디에런 팍스가 없지만, 세크라멘토는 장점이 누구예요? 장점 하나. 그죠? 덴버에는 요키시가 장점. 뭐, 머레이도 있고, 와포즈도 있고, 에런 고전도 있긴 있지만, 요키시가 장점이 팀이 덴버고. 세크라멘토 사보니스가 있는 게 장점이죠. 사보니스는 니드링 로슨보다 조금 못하는 새끼야. 인사이드에서 리바운드 되죠. 슈팅 야투율 좋죠. 어시스트 능력도 좋아요. 지난 경기에서도 23득점에 11리바운드 기록하고 어시스트 8개를 기록했던 사보니스다. 자, 이 경기는 조금 세크라멘토가 쉽게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1번을 맡고 있는 노노반 미첼이 벤블릿을 잘 제어를 해주고, 사보니스가 센군 상대로 우위를 점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의 승리가 예상이 되긴 되지만, 이 경기는 그래도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더 좋겠고, 두 번째로는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봅시다. 자, 다음 경기. 자, 미네소타와 유타의 대결. 자, 2승 2패의 미네소타, 2승 4패의 유타. 자, 이 경기는 제가 올해 지금 NBA 30개 팀 중에 가장 분석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는 팀이 미네소타예요. 팀 컬러가 뭔지를 모르겠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난 경기 에드워즈가 아주 맹활약을 하면서 덴버를 21점 차로 개발라 버렸죠. 공격보다는 이런 고베어하고 칼앤서니 타운스가 요키시를 아주 꽁꽁 묶으면서, 그래도 20득점 넘게 올리는 요키시긴 하지만 묶으면서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미네소타가 승리를 거뒀다. 자, 유타. 결장자랑 부상자가 전혀 없는 팀이고, 최근에 패배를 당한 팀들은 강팀들이에요. 덴버한테 패배하고, 피닉스한테 패배하고, 디에런 팍스가 있을 때 세크라멘토한테 패배를 당하고, 올란도한테는 2점 차로 아쉽게 패배를 당한 유타인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죠. 그래도 존 콜린스하고 캐슬러가 있는 이 인사이드, 거기다가 마카넨이 있는 장신 슈터, 3점 슈터가 있는 마카넨이 장점인 팀. 근데 일단 가드진이 별로예요. 호튼터커하고 섹스턴이 일단은 볼 핸들러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닥 좋지는 않죠. 자, 근데 일단은 유타는 콜린스하고 캐슬러의 높이가 장점인 팀인데, 미네소타는 거기 고베어하고 타운스가 있어요. 고베어하고 타운스가 있고. 자, 근데 이거를 경기를 보면은, 미네소타 경기를 보면은, 잘 봅시다. 토론토한테 졌어요. 덴버한테 이겼어요. 애틀란타한테 개발렸어요. 그쵸? 유타는 이런 런앤건 팀한테는 약해. 피닉스한테도 떡 발리고, 세크라멘토한테도 떡 발리고. 그런데 덴버한테도 8점 차로 8점 차로 패배를 당하고, 덴버한테 8점 차로 선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클리퍼스한테 2점 차로 승리를 거뒀어요. 이 경기들을 보면은, 피닉스나 세크라멘토, 이런 런앤건 팀한테는 유타가 패배를 당하고, 덴버나 클리퍼스나 이런 약간의 움직임이 그렇게 스피디하지 않은 팀들한테는 해볼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경기는 일단 저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건데, 미네소타나 유타 그날에 따라서 팀 컬러가 너무 바뀌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안 갈 건데, 저는 유타의 프렌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6.5면? 근데 이 경기 모르겠다. 보면 볼수록 모르겠어요. 이 경기 분석하는데 시간 제일 오래 걸렸어. 그때 덴버 할 때 덴버가 너무 대주는 경기라 모르겠음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원래 덴버가, 요키치가 고베어 힘들어해요. 지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새끼가 고베어래요. 자, 다음 경기. 자, 브루클린 네츠와 보스턴 셀틱스의 대결. 브루클린 3승 2패.
최근에 샬럿과 마이애미와 시카고를 상대로 3연승 중, 샬럿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이애미와 시카고 상대로는 개역 배당을 받고 승리를 거뒀다. 저는 그날 경기에서 두 번 다 브루클린의 프렌을 추천을 드렸죠. 일단 뭐 특출난 에이스는 없긴 없지만 주전자원들이 아주 골고루 활약을 하면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루클린이다. 그런데 오늘 상대는 보스턴이다. 보스턴. 지난 경기 인디애나 상대로 155득점. 이 경기는 뭐 길게 하지 맙시다. 보스턴은 지금 우린 당분간은 무조건 승마의 노바. 덴버처럼, 클리퍼스처럼, 골스처럼 배신을 안 합니다. 보스턴은 드루 할러데이가 합류를 하면서 신났어요. 신났어. 세상을 다 가진 거야. 누가 볼을 누가 잡으든 골을 다 넣을 수 있어요. 트랜지션도 되죠. 인사이드 되죠. 수비 되죠. 공격 되죠. 거기다가 브루클린은 오늘 그 시카고하고 혈투를 벌이면서 2점 차로 이겼죠. 보스턴은 이틀 동안 푹 쉬었죠. 첫 번째 오바, 두 번째 보마. 자,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 덴버와 시카고의 대결. 또 하나의 강력한 우승후보 덴버. 오늘 경기에서 댈러스 돈치치와 어빙의 댈러스를 상대로 11점 차 대승을 거둔 덴버. 요키치는 오늘도 33득점에 14리바운드에 9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보였고, 요키치의 오늘 야투율은 88%였습니다. 요키치의 3점 야투율은 100%였어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거기다가 마포주하고 에런 고든하고 자말 머레이가 60득점 합작을 했다. 벤치 생산 능력은 좀 떨어지긴 하는 덴버지만 제가 볼 땐 대항마는 보스턴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덴버에 대항마는. 자, 시카고 바보죠. 오늘도 정배당 받고 브루클린한테 2점 차로 패배. 자, 이 경기는 뭐 덴버가 이긴 거는 기정사실이고, 뭐 여기도 펩시 센터이기 때문에 덴버의 홈 덴버는 뭐 믿을만 하고. 그런데 일단 부세비치, 경험 많은 부세비치와 요키치의 대결도 뭐 요키치의 압도적인 우세긴 하겠지만 좀 재밌을 것 같은 내일 뭐 볼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는 좀 보면서 뭐가 이상해요? 핸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언어버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216.5에요. 216.5인데 덴버의 최근 공격력을 보면 오버를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오버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팀 다 3-4예요. 4일 동안 세 번째 경기를 펼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두 팀 다 오늘 그 백투백 경기예요, 내일.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이렇게 낮게 주어진 것 같아. 그렇다고 언더는 못 가겠지만, 기준점을 봤을 때 갑자기 그 미네소타전이 살짝 생각이 나면서, 근데 뭐 홈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좀 꺼려져요. 예, 이 경기는 괜히 꺼려져요. 예. 지금 4일 동안 3번의 경기를 치른 양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체력 관리도 필요하고, 백투백이기 때문에도 체력 관리, 주전자원들의 러닝 타임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고, 그래서 이 경기는 기준점 때문에 괜히 좀 찝찝한 경기예요. 기준점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뭐 주역감으로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일반 승부당 1.08을 가는 거는 뭐 미친 짓이고. 덴버가 미네소타랑 할 때 배당 몇 배였어요? 이때는 1.55였구나. 그래요. 그래서 좀 찝찝하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는 금메달은 일단은 승라인 3경기가 주어졌고, 은메달 라인은 오버 경기 3경기로 이렇게 좀 조합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NBA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길게 했네. 자, 11시. 맞아, 11시.
제가 오늘 축구 방송은 자료로만 보내는데 11시 경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우리 그냥 오바 한번 가볼게요. 쾰른 경기를 제외하고 분데스리가 오로바, 거기다가 오늘 보는 50명에게만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쾰른 경기를 제외하고 오로바 4경기, 거기다가 브라이턴, 에버턴, 오바까지 오바 5폴도 한번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번 가보세요. 알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공! 이길 것 같아요. 넌 울고 있었고 난 무력했지. 슬픔을 보듬기엔 내가 너무